실버라인 부동산 대표 최태은입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죠? 네, 저희는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여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전화를 하시는데요. 집을 파시는 분들 또 사시는 분들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집값이 혹시 폭락하진 않을까, 지금 내가 집을 내놔야 될까, 내가 집을 사야 될까, 또 집을 산다면 어떤 종류의 집을 사야 될까, 또 그래서 내가 집을 살 때 내가 집을 들어가서 살 집인가 또 투자해서 살 집인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힌다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조금 구분을 지어서 투자형과 주거형, 그 다음에 또 셀러와 바이어 요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6월이잖아요. 벌써 어느새 올해 2020년 6월이 지났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집 밖에 못 나간 지 벌써 3개월째인데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워싱턴 일원에서는 집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자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그 3%대로 또는 3%도 더 밑으로도 만약에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크레딧이 좋고 조합이 좋으신 경우에는 30년 보장용자의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자율이 좋으니까 지금 계속 사시고 싶어 하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길에다 텐트 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전에는 멀티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부모님 베이스멘트 밑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여러 세대가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부모님에서 얹혀 사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집에서 줌 미팅이라던가 이렇게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게 집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도 아무래도 나 집을 사서 나가야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이자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미국 전국적으로 인벤토리가 집을 팔고자 내놓은 것들이 거의 한 59%가 줄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사실 집이 많이 팔 것들이 없었거든요. 살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 그때보다도 거의 60%가 집이 인벤토리가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사시는 분들이 경쟁이 심해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아직도 팔고자 하는 주택이 줄었기 때문에 거의 60%나 줄었기 때문에 경쟁이 아직도 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혹시라도 집을 팔고 하고 싶으신 그런 셀러가 계시다면 너무 주저 마시고 내놓으셔도 됩니다. 요새는 리얼터들이 저희 업계에서는 그 테크놀로지를 잘 이용해서 버추얼 투어라던가 오픈하우스를 직접 사람이 오지 않고 버추얼로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플랜도 이렇게 평면적인 플로우 플랜을 보는 게 아니고 요새는 그 3D 플로우 플랜이라고 그래서 그냥 클릭만 하면은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전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3층이 쫙 한꺼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그 면을 또 예를 들어서 부엌이다, 내가 더 부엌을 보고 싶다, 화장실을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가구가 여기 맞을까? 라고 재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클릭만 하시면은요, 줄자가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제가 이렇게 쭉 드래그만 하면, 클릭한 걸까지 드래그 이렇게 끌어당기기만 하면은 그 집 안이 얼마나 큰 것까지도 다 측정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굉장히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지금 부동산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집에 안 와도 집을 보고 그냥 버추얼로 보고 인터넷으로 상에서 보고 오퍼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전미부동산협회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38%가 뭐라고 했냐면, 집 안에 산발짝도 발을 들여놓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그냥 보고서도 집을 계약서를 넣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전년에 비해서 전년 이맘때에 비해서 저희 부동산
부동산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요. 도리어 가격은 작년보다 페어팩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5.9%가 올랐고 알링턴 카운티는 6.2%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수요는 많아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밀리언 100만 불짜리 싱글홈이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퍼가 20개 들어왔다 이맘때. 그러면 지금은 어퍼가 5개에서 6개 정도로 경쟁이 한 4분의 1로 줄었죠. 근데 그 경쟁이 줄었다고 해서 그 5개나 6개 어퍼가 그냥 난데없는 오퍼가 아니고요. 다 실수요자고 굉장히 financially 재정적으로 탄탄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 5개, 6개 그 오퍼들이 다 알짜배기의 오퍼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시고 싶으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리얼터들 요새 다들 테크놀로지로 다 준비 잘 무장하고 있어서 일들 잘 하시니까 잘 상의하셔갖고 집 하시는 게 좋겠고요.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이응 사이드는 지금 이자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위기는 우리가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고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다가온다 라는 말이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먼 얘기 같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갑자기 이게 그냥 성큼 다가와 버렸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지난 한 3개월 동안 사람들이 재택근무하는 거에 또 익숙해졌고 그러니까 조금 안정을 지금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를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좋습니다. 지금이 정말 적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이 따라 다른 거예요. 언제나 제가 20년 이상 제가 부동산 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더라는 사실 저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재정 상태가 제가 신용이 좋고 그래서 이 신용이 좋기 때문에 좋은 그런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밖에 이자율이 좋다 그래도 본인이 신용이 좋지 않으면 좋은 이자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신용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컴이 이런 상황에서 불황이다. 어떤 사람들이 잡을 2천만 명이 잃었느니 밤새 어느 사람이 또 실업을 당했느니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 잡이 튼튼하고 내 직업이 튼튼하고 이 모기지 페이먼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있으면 그게 꼭 투자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세금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왕 집을 어떤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남한테 세를 줘서 그 렌트비가 없어지느니 여기는 미국은 한국과 달라서 전세 개념도 없고 그 돈을 우리가 도중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다달이 내는 렌트에서 하는 돈은 다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웬만하면 집을 사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하세요. 조 대표 혹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집값이라는 게 그래요. 아주 집값이 높은 집, 중저가집이 있고 낮은 집이 있잖아요. 아주 높은 집은 예를 들어서 10밀리언에서 8밀리언 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실 그 정도의 아주 가격이 높은 집들은 정말 부동산은 위험한 투자 수단이에요.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물론 부동산은 탄저블 하다 그러대 미국말로 손에 쥐을 수 있고 눈에 보일 수 있고 내가 내 몸을 들어가서 두루누를 수 있는 이런 그런 재산이지만 사실 그렇게 가격대가 높은 거는 위험한 재산 투자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저가라던가 또 저가로 내려가면은요 아무리 가격이 내려간다 그래도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집을 지을 때 그 머티리얼 그러니까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죠. 또 인건비도 들어가죠. 그런데 건축 자재 같은 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글로벌 이코노미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문을 열고 싼 데서 공장도 싼 곳으로 옮기고 인건비가 싼 곳으로 옮기고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이후로는 이게 지역 경제로 바뀌거든요.
이게 글로벌 경제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만약에 공장을 밖으로 내보내려면 매니저를 내가 내보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누가 가겠어요? 그 나라에. 자가격리도 해야죠. 그 나라의 의료시설도 모르죠.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과 중국 지금 굉장히 지금 경제 전쟁하고 정책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 비행기도 왔다 갔다 안 하고 있잖아요. 국적 비행기는. 그렇죠? 중국에서도 미국 국적 비행기 안 받고,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국적 비행기 안 받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글로벌 이코노미가 아니고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요, 우리가 건축 자재도 싼 거를 외국에서 수입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인건비도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니까 싼 노동력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 자재 값이나 인건비나 오르니까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그런 고정 비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라던가 중가 정도의 집은 집값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아직도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은 일본이나 또 어떤 지금 한국과도 다르게 지금 세 세대가 더 많이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인구 분포를 보면요, 29세 미만인 그 인구 분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안 국가들은 우리가 보면 노령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또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노령 인구가 많아서 젊은 인구가 노령 인구를 서포트하느라고 지금 많이 복지금이 들어가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새 세대가 자란다는 거는요, 그만큼 새 집이 필요한 거고 살 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건,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큰 집을 사시거나,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사는 집인데 내가 정말 화이트 피켓 펜스에 잔디 많은 집을 내가 들어가고 사시면 그거는 개인의 선호도니까 상관없죠. 내가 들어가서 살 게 아니고 내가 투자의 개념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신다, 이럴 때는 앞으로 바뀌는 인구 분포도 잘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만약에 앞으로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너무 크지 않은 집, 그런 데다 집을 투자하시는 게, 주택에 투자하신다면요, 그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 이민자들,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은 이 자영업이 많았잖아요. 소규모 자영업. 그래서 우리가 사실 랜로드한테, 집주인들한테, 건물주인한테 서름도 많이 받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인지 많은 분들이 상가 사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저희 손님들한테 상가는 이제 내리막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프라인 마켓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분들이 다 지금 뭐 온라인으로 구매하시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큰 온라인 구매 사이트 아마존 있죠. 한국엔 쿠팡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 상점이라는 건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상점에서 사는 게 아니고 다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거고 전화기로 다 구매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물류 창고, 웨어하우스 같은 거 제가 굉장히 많이 권고 드렸는데 그거 못 알아들으신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안타까웠는데요. 이 지난 제가 10년 이상 동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지금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이게 확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피스 스페이스도 좀 많이 저 같으면 투자 안 하겠어요. 투자를 하신다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게 이제 익숙해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에는 이렇게 오피스에서 만나서 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 또는 그 오피스에서 그 회사에서 좀 직책이 높으신 분들이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을 부리기 좋아서 부른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집에서 재택근무 해보니까 돌아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집도 학교 근처에다가 뭐 집을 내가 렌털 프로퍼티 사시겠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지금도 일러닝이나 온라인 러닝이라던가 디스턴스 러닝,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로 해서 지금 학교를, 지금 물론 언젠가는 가을이고 내년이고 바이러스가 백신이 생기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생기면 학교가 문을 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그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온라인 강의가 많이 대세가 될 거고, 그거는 중고등학교뿐이 아니라 대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럼 학교 근처에 내가 렌탈 프로퍼티를 내가 사서 이거를 투자를 하겠다,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분산 투자를 하셔야지, 한 바구니에 다 몰아서 올인하시면 그거는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맨날 연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이자가 지로 금리다. 거의 이자가 없다고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돈 쓰는데 이자를 안 내도 된다. 또는 낮을 이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준에서 나오는 이자와 소비자가 받는 이자는 다르죠. 만약에 소비자가 받는 이자가 연준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로라면 은행이 다 문 닫죠. 은행이 뭘로 먹고 장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소비자는 항상 우리가 빚을 얻을 때 그게 모기지든 아니면 퍼스널 론이든 크레딧 카드로 받는 론이든 어떤 종류의 론이든 우리는 거기다 이자를 붙여서 돈을 우리가 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준에서 뭐 연방금리 지로다, 뭐 전혀 이자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럴 때일수록 신용이 재산이시라는 거 명심하시고 신용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레이스를 받으려고 신용카드 같은 거 쇼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몇 주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트랜스유니언, 에코팩스 또는 또 하는 익스피리언 이런 같은 그런 크레딧 뷰로 있잖아요. 크레딧을 점검하는 그런 기관이요. 그 세 기관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크레딧 리포트를 공짜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 크레딧 점수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주 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모기지 잠정 유예 신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걸 은행에서 그분이 레이페이먼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은행이 잘못 그걸 신고를 해서 그분이 레이페이먼 된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레이페이먼 있잖아요. 30일 레이페이먼 있으면 한 어카운트당 50점이 크레딧이 내려가요. 만약에 60일이 연체가 되면 또 40점이 내려가고요. 만약에 크레딧 카드가 두 개가 연체가 60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180점이 내려가는 거예요.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사하시라고 이제부터는 매주 공짜로 여러분들 소셜 넘버하고 집 주소하고 이름 넣으시면요 공짜로 그 크레딧 체크를, 크레딧을 조사를 매주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 하신다고 해서 크레딧 점수 내려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정신없고 어지러운 팬데믹,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의 신용은 자산입니다. 신용 지키십시오. 감사합니다.